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제천 화재 참사 관련해서 소방청의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창밖의 소방관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구조의 생길을 내밀어 주길 갈구하였고 휴대폰을 잡고 119에 아빠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를 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빠 살려줘, 여보 살려줘라는 통화를 수천 번 곱씹고 있습니다. 2층 내부에 요 구조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지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2층 유리창은 1층에서 발생한 화염과 농연에 휩싸인 상태였으나 화세가 누그러든 일부분 유리창은 접근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앞에는 유가족의 목소리였고 뒤는 이제 오늘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발표 결과를 좀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다라는 얘기죠. 예. 최초의 화재 진압 후에 주 계단으로 진입하려는 이런 전술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것은 이제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 이거를 몰랐을 때 세운 계획인데 이 새로운 상황이 알았음에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네. 또 소방본부 상황실이 2층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 문제 때문에 불가능해져서 일부 지휘관들에게만 유선 전화로 연락한 것도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 구조대들은 2층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현장 도착 후에 3층에 매달린 한 명을 구조한 뒤에 지하층에서 인명 검색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네. 소방청은 이 책임을 물어서 충북 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소방본부 상황실장, 제천소방서장,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의 기관이나 국회가 따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제 최초의 2층 비상문을 개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당시 이제 화기가 너무 거세서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진술을 현장에서 이제 했다. 이런 게 조사 결과 내용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매번 조사단의 설명이 다르다라는 게 유가족들의 어떤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유족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사진을 보면은 이 비상구 표지가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기가 거센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 지휘 체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고 있고 구조대장의 활동 상황 그리고 사망자 위치에 대한 발표 내용 이런 것들도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일에 소방서장의 행적이라든지 2층 외에 다른 층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망 원인 조사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소방합동조사단이 이런 조사를 한 거는 결국 또 재발 방지책을 세우기 위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제시했나요? 일단 화재 대응 방식을 좀 바꾼다라는 점들이 언급이 됐는데요.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의 경우에는 선발 출동 때부터 대응 단계를 상향 발령하고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현장 지원 요청 전에 대형 헬기로 다수의 구조 요원을 출동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도로에서 쓸 수 있는 특수 소방차를 개발하고 2021년까지 전 소방서에 배치한다고 했고요. 소방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과 장애물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들을 파괴, 이동 조치하는 등의 강제 처분 이것을 강력히 집행하기로 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불시 소방 특별조사를 확대하고 비상구 폐쇄 등의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 정부가 좀 중재를 하는 형태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하겠다 이런 입장
입장을 전하면서 남북 간 대화 진행 중에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또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미국 측 고위 대표단장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갈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북한 측의 고위 대표단과 북미 접촉을 이룰 가능성을 좀 높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일본 쪽은 아베 총리는 안 온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현 단계에서는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고 국회 일정에 달려있다라는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다시 해명으로 내놨습니다. 네. 위안부 합의 관련 우리 정부 입장 발표 이후에 아베 신조 총리의 불참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는데 좀 미국이 전향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일본의 입장도 변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직도 미정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면 바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낙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지금대로 하면 4월께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가 돼서 8월까지 쭉 긴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북한이 이 국면에서 군사 도발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전략자산인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 세대가 괌으로 전진 배치됐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핵무기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관영 언론인 노동신문은 오늘 정세 논설을 통해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해버리는 군사적 행동부터 중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지금 북한은 패럴림픽 참가까지 시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3월달에 진행된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쭉 이제 평화 공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해서 최대한 한미 군사 훈련을 미루거나 축소해달라 이 요구를 계속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과천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가상화폐 투기 광풍의 부작용을 막겠다라면서 이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박상기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 정부는 계속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영식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국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9일부터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오늘 상황과 겹치면서 오후 기준 거의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래소 폐쇄라고 하는 극단적 조치까지 발표가 돼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법무부 장관의 그게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이 더 가중된 측면이 있는데요. 애초에 박상기 장관은 이게 부처 간의 합의가 좀 된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 최정구 금융위원장도 다른 자리에서 뭐 그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상당히 파장이었는데 주무부처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좀 의혹이 확산이 됐었거든요. 예. 결국 청와대가 박상기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고 앞으로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야 최종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2,100만 원 선에서 박상기 장관 발언 이후에 1,75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 청와대 해명이 나온 시점부터 2천만 원 선을 회복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박상기 장관 발언 때문에 자기가 비트코인 등등을 손절매해서 피해가 크다 이런 이제 불평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코스닥 활성화 이런 다른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부의 섬세한 접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건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좀 아마추어 정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검찰이 오늘 오전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관련자 사무실 및 주거지 등 10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 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120억 원이 기존의 정호영 특검팀의 결론대로 직원의 개인 횡령된 금액이었는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었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번 압수수색에는 그간 이제 보도에 나왔던 다스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김성호 전 다스 사장 그리고 횡령을 직접 저지른 당사자로 판단되고 있는 조모 전 경리팀 직원 등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예.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를 붙이는 그런 느낌인데
정호영 특검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과연 봐주기나 은폐 축소 시도를 했는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조사하려면 조만간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팀은 최근에 2차례 해명을 통해서 120억 이외의 추가 비자금을 확인을 못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당시에 파견 검사였던 조재빈 대검 검찰 연구관이 검찰 내부방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120억 원에 대한 은폐를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 실체를 규명을 했지만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다고 하니 10년 전 밝히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결국 새로운 의혹들이 좀 나와도 자신들이 이걸 숨기려고 의도한 바는 아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얘기하는 좀 분위기가 다른 그런 상황인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앞에서 바른정당 얘기했는데 이제 국민의당 역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위 중재파들이 안철수 대표의 사퇴 그리고 통합 관련 안건을 처리한 전당대회 개최 이거 이제 두 가지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또 바른정당의 남은 의원들이 개별 입당하는 방안들도 중재안 쪽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를 위한 당무위를 내일 소집해서 통합 절차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재는 실패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재파 중 한 명으로 불렸던 김동철 원내대표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대회 일정에는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 김동철 원내대표가 당장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서 14일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열릴 수 있을 것인가가 미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앞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